코로나19 종식과 긴급 경제 지원을 위한 대시민 담화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확진 환자 수가 수백, 수천으로 늘어나고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여 2,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들이 자가에서 대기해야 했고,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집에서 돌아가시는 가슴 아픈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지키고자 사투를 벌였지만 대구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버거웠던 순간, 대한민국의 하나된 힘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의료인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눈물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군 장병들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하나 되었습니다. 전 국민과 지방정부, 기업에서 대구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면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도 대구에 상주하시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응원에 힘입어 우리 대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구 시민의 DNA는 코로나19 앞에서도 놀라운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 대구는 사실상 봉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한 봉쇄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시민들께서 이동을 멈추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답답한 집안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모든 산업활동이 마비되고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하루 수백 명씩 확진 환자를 쏟아내던 코로나19의 무서운 기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해서 최근 4일간은 확진자 수가 연이어 두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대구의 저력과 온 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지금 대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안정기가 아닙니다. 분명 상황은 나아지고 있고 신천지라는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양시설, 컨택센터,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감염 경로를 밝힐 수 없는 2차, 3차 감염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 신천지라는 눈에 보이는 감염원이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원과 싸워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국면에 대응해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숨어있는 감염원을 조기에 발굴하여 격리하겠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이동검체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와상 환자와 중증 장애인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병상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실시한 5만 5천여 건 이상의 진단검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력화된 역학조사 기능을 정상화시켜 확진 환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들을 찾아냄으로써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를 촘촘히 짜고 정신건강과 심리상담, 생활불편 해소 대책도 만들겠습니다. 아직은 대구 전역이 위험지역이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자율통제와 생활수칙 준수가 최고의 방역 대책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 운동을 제안합니다. 한 달 가까이 겪어온 고통을 2주 더 감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저의 마음도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이번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압축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2주간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 이동을 최소화해 대구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한 자릿수 이하로 만들어 코로나19 상황이 방역 대책의 통제하에 있는 확실한 안정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방역 대책의 목표와 희망을 담아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고 모임과 집회를 중단하는 자율통제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종교행사 외에도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 밀집하는 실내 영업장 운영을 3월 28일까지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손 씻기와 2m 거리 두기, 각자 덜어먹고 대화는 줄이며 상대방과 간격을 넓게 안는 코로나19 식사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5만 5천여 건의 진단검사에도 불구하고 발열, 오한, 기침, 가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는 시민들께서는 출근과 외출을 마시고 질병관리본부나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아 주십시오. 신속히 진단검사를 하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기업들도 증상이 있는 직원들이 부담 없이 휴가를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등을 적극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확진 환자에서 완치되었거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되신 분들께서도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 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다섯째,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대구 밖으로의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대구 사람을 경계하는 따가운 시선이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늘 그랬듯이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대구 안에서 이겨냅시다. 저와 대구시는 비상한 수단으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드리고 항폐화된 대구 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생계 생존자금 지원과는 별개로 올해 편성된 대구시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긴급 경제 지원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행사비와 홍보비, 각종 보조금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780억 원 이상, 신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630억 원, 순세계 잉여금과 예비비 480억 원과 여기에 국민성금을 더한 2천억 원 이상의 긴급 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생존자금을 1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세 감면과 더불어 주민세, 지방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대구광역시 의회와 협의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 회생을 위한 붐업 계획도 착실히 준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압축 고통, 압축 회복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대구의 자랑스러운 정신으로 시민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냅시다. 잔인한 3월을 이겨내면 희망찬 4월의 봄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입니다. 다음은 2020년 3월 15일 일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리브리핑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1명이 증가한 총 6,031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2,541명은 전국 71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2,630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라 대기 중인 환자는 335명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3월 12일 처음으로 대구 지역에서 완치된 환자 수가 확진 환자 수를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어제, 오늘 계속해서 골든크로스 추세가 유지되면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구 소재 성심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1명이 요양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3월 13일 양성 판정을 받아 1인실에 격리 조치하였고 수성구 소재 김신요양병원 간호사 1명과 남구 소재 리더스 재활병원 간병인 1명도 3월 14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보금자리 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2분이 3월 8일과 3월 13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하고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조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입원 현황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53명의 확진 환자가 관내외 10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오늘 중 105명이 13개 병원에 추가 입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제 134명의 확진 환자가 5개 생활치료센터와 1개 가족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고 오늘 중에는 환자 퇴소로 공실이 생긴 생활치료센터로 경증 환자를 입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4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환자 19명이 완치되어 퇴소하였고 오늘 7명의 환자가 국민연금공단 청풍 리조트센터에서 퇴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712명의 환자가 퇴원을 위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많은 환자가 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자들의 완치와 사망 등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48명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19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하였고 안타깝게도 2분이 사망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474명이며 사망자는 51명입니다.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 관리에 대해서는 재브리핑이 끝난 후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그리고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연 부단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브리핑은 마치고 김신우 단장님과 김종연 부단장님의 추가 브리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시에서 두 분 50번째, 51번째 사망자가 계십니다. 여자 86세십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3월 8일 날 영남대학교 응급실을 내원하셔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12일 날 대구 동산병원 중환자실로 전원되었고 3월 14일까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셨으나 사망하셨습니다. 18시 1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51번째 환자십니다. 여자 73세십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셨고 3월 6일 날 영남대학교 병원에 방문하셔서 코로나 검사를 하셨고 양성 판정을 받으시고 3월 9일 날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셨습니다.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치료하셨으나 20시 2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중증 환자를 말씀드리면 인공호흡기 사용하고 계신 분은 37명이십니다. 체막 산소 공급 에크모라고 하는 것을 하는 분은 11명 계십니다. 입원 대기자 335명으로 시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그중에 4점 이상 되시는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46명 있으시고 지금 목표를 100여 명까지도 입원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 증상이 악화되시는 분들을 거의 소화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고 한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과 타 지역에 많이 받아주셔서 이런 해소가 되고 있어서 특히 타 지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서대구지사 검집 협력사 유행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현재까지 12명으로 되어져 있고 최초 사례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 최초 확진 환자 이 유행의 최초 유행의 최초 계기는 신천지 신도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추가 발생자가 없는 상황이고 한전 측과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발생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더스 재활병원에 확진자 1명이 발생한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스 재활병원은 3월 2일 문성병원 환자 4명이 전원 간 환자들 중에서 3월 8일 확진자 3명, 환자 1명과 환자 1명이 확진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 코호트 격리되어진 환자 14명과 공동 간병인 14명이 코호트 격리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간병사 1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모든 환자들과 접촉자들은 리더스 병원에서 다 전원 조치되어졌고 접촉자들은 저희가 모두 경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신요양병원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요양병원은 2월 24일 간병사에 의해서 최초 유행이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총 27명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15명, 간호사 1명, 간병사 11명으로 현재 8층에 9명의 환자분이 아직까지 코호트 격리되어져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 발생한 2층 간호사는 접촉자가 코호트 격리되어져 있는 병동을 간호하는 간호사로서 어제 확진되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님이 담화문과 브리핑 내용에 대해 질문받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MBC 윤영균 기자입니다. 그 재난 특별 지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이렇게 선포할 걸로 알려졌는데 기대 효과하고 한계가 궁금하고요. 아마 한계로 인해서 뭐 행사비나 뭐 신청사 건립 기금까지 쓰겠다. 4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관련 행사나 뭐 시천 이전 같은 건 연기나 취소가 되는 건지 혹은 또 어떤 행사들이 연기나 취소가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가 이제 학교 개학 연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 학원은 개원을 했거나 개원을 검토하고도 있습니다. 대구의 학원 몇 곳 혹은 몇 %가 개원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대구시는 어떤 입장이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그동안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되었고 지금 사회적 재난은 세월호 같은 경우가 사회적 재난입니다. 자연재난의 경우는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이런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특히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특별재난 선포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 법에 따라서 생계 지원이라든지 또 생존 지원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는 중대본에서 의결하면은 그 의결 절차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추경 편성 과정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한 그러한 이 별도의 예산들이 편성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제 부분들은 국세 부분들의 이 광범위한 감면 조치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 사회재난에 따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저희와 협의해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전폭적이고 또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지난번 대구에서 하신 이 대책회의에 오셔서 특별재난지역을 넘어서는 그러한 충분한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개학 연기 부분들은 아마 오늘 중으로 교육부가 와 그리고 관계 기관들이 협의해서 빠르면 오늘 중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어제까지 입장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에서 대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라고 어제 교육부 차관께서 중대본 회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학원들이 오랫동안 개원을 중단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학원들은 지금까지는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저께 제가 학원연합회 회장님께도 지금 아마 학교 개학도 연기될 텐데 학원이 새로운 감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럽지만은 함께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학원연합회 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구 지역의 학원들은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고통 분담에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특별 생존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학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학원연합회 관련 우리 대구 지역의 학원계에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이 개원 연장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YTN의 허성준 기자입니다. 대구시 예산으로 2천억 원 이상을 따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2천억 원은 국비와 다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비하고 지금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면 지금 통상적인 자연 재난의 경우 우리 12지방비의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매칭을 따라가기에는 저희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예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그렇게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2천억 이상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이 지원 부분들이 늦어질 경우에는 저희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선제적으로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이 2천억 이상의 세철 구조 가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2천억 이상을 만들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 기자님. 예, 저희 오늘까지 지금 그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했는데 행정조사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진단검사 건수는 어제 영영시 기준으로 55,282건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행정조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은 우리가 확보했던 교인 명부 53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등록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본격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명단과 대조 작업과 그리고 경찰과 협의하에 진행이 되면 오늘 오후 중에는 중간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브리핑 때는 행정조사 이후 진행된 중간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컴퓨터 포렌식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직 비밀 해제 문제 부분들이 남아 있고 신천지 중앙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신천지 중앙회 차원에서도 경찰에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빨리 조사가 진행되어서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채널A 배영진 기자입니다. 일부 보도에 보면은 컴퓨터를 그 대구계로 옮겨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 프롬이 깔려서 잘 안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컴퓨터를 다시 옮겨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확정되어서 실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유수민 천영길 기자입니다. 어제 몇 군데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구의 지원은 의료진들의 숙소와 여러 가지 지원 문제가 동일하지 않아서 의료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숙박 비용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지원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의료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긴급 지원을 위해서 성금도 긴급 지원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성금이 얼마 정도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 성금의 집행 속도는 이 긴급 지원 자금과 함께 가능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의료진에 대한 지원 부분과 숙소 지원은 지금 대구 시내에 있는 호텔들 가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1,500개를 대구시가 확보를 했고 일괄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이 시설에 1,300명 정도의 의료진들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조식을 해결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료진들이 일부는 오셨다가 떠나고 교대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교대되는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 숙박 및 식사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좀 불편을 드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대구를 위해서 한걸음에 달려오셔서 감염병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대구시가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금 부분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용도와 그리고 또 집행된 부분들은 내일 아침 브리핑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적십자사와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직접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중앙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중앙 차원에서 성금에 대한 배분 기준을 전국적인 배분 기준을 만들고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아마 대구나 경북에는 어느 정도의 성금을 지원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은 확진자가 발생한 수에 따라서 배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그 부분들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대구시에 접수된 성금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료진의 지원이라든지 방역대책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는 쓰여졌고 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적십자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 두 분까지를 참여하는 그 협의체에서 배분 기준과 방식을 정하고 투명하게 이 성금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철희 기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그 추경안 관련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특히 며칠 전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서 추경안 증액은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그 조금 전 담화문 때 그 PC방이나 노래방 부분 방역을 특별히 강조를 하셨는데 혹시 이 공간에서 뭐 집단 감염 사례나 이런 게 있었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PC방, 노래방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는지는 우리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역학조사를 전체적으로 맡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PC방, 노래방이 사실은 굉장히 밀폐된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나 감염자와 같이 함께 있으면은 거의 이 전파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밀폐된 실내 공간은 영업을 저는 중단하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중단에 따르는 보상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서만은 28일까지만이라도 코로나19 종식 3.28 운동이 전개되는 이 기간만이라도 가능하면은 영업을 중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추경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정부 안에는 대부분이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한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간절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용직 근로자들, 택시 기사들, 식당 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식당 문을 닫고 택시는 90% 이상 영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가 지금 막막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도 지금 거의 산업활동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임대료도 못 내서 절절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존하지 못하면 회생이란 없습니다.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도 직접 지원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 그리고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인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에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여기에 대한 특별 지원 부분들은 전폭적으로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미래통합당, 제가 몸담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포퓰리즘 예산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생계자금과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이 나눠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계자금은 이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그중에서도 이미 사회복지안전망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대략 75%와 85% 사이에 있는 32만여 명에 대한 긴급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 생계 지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도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액 3억 이하의 영세 자영업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정치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JTBC 윤두열 기자입니다. 신천지 PC 관련해서요. 확보한 자료 중에 그 PC 안에 있는 것을 대부분 열지 못한다면 거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핵심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파일들, 명단이라든가 아니면 신천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열리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게 문서로 축력되어 있는 게 있었으면 그걸 이제 확보를 하면 볼 수 있는데 PC 안의 것들이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 자료들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53개 명부는 대장으로 확보를 했고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정장부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제출했던 명단과 그리고 신천지가 교회가 보유하고 있던 명단 대장과 대조 작업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명단 부분들이 오랫동안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변동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변동사항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C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회계나 부동산 부분들도 장부에 있는 것과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PC 프로그램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미 장부와 대장은 대체로 영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TV조선 이신철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천지 창립 총회 날이었는데 혹시 신고나 단속 건수가 있었는지 있으면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김종현 부단장이나 단장께 말씀드려야 될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호트 격리 중인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확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 의료진들이 한테 지급됐던 의료제의 부족이나 아니면 재활용 때문에 확진이 됐는지 그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신천지 창립일은 안정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또 경찰과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이 있는 곳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의 밀집 주거 지역에 대한 어제 순찰과 이걸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도 일체 모임을 하지 말 것을 본인들의 망을 통해서 전달해서 그것이 잘 지켜졌다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격리병원에 대한 문제는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한테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은 더 질문을 받고 없으시면은 우리 김종현 부단장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종현 부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노래방과 PC방 관련해서 유행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일단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확진자 수가 많을 때는 주요 파악한 동선들이 주로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고위험 시설 위주로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PC방이나 노래방에 대한 동선 파악에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사례 중에 PC방과 노래방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 코호트된 병원이나 시설에서 혹시 감염된 분들이 이 보호 장비의 부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인하는지를 주셨는데 먼저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격리되기 이전에 접촉자 중에서 발생하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김신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보호 장비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어떤 충분한 어떤 이제 이 감염에 대한 이 예방에 대한 행위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주의력 부족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만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실제 코호트 병실 안에서는 저희가 동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환자나 접촉자들이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될 공간과 그다음에 의료인들이 다녀야 될 공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와상 환자들이 사실 11명이 입원해 계셨고 그중에 한 분은 전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사실은 그 병원에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분들을 병원으로 옮길 경우에 이분들을 위한 특별 병상이 마련돼야 되고 또 평소 병원에서 하는 인력보다는 한 3배 정도의 인력들이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금주 초반 중에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도록 하고 우리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전국에서 간병사들을 특별히 모집을 해서 일정 부분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조만간 특별 병상으로 그렇게 옮겨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중증장애인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5분을 서울의료원에 받아주셔서 보냈는데 이분들도 이제는 아마 서울시도 그런 여유가 그렇게 썩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대구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동안 하루에 300명, 500명, 7,000명 쏟아져 나올 때 역학조사가 사실은 무력화되었고 역학조사란 것은 그 환자의 이동 경로와 동선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예방적인 자가격리 조치 등을 취하고 시설의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700명, 500명, 단 100명만 쏟아져 나와도 사실은 역학조사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대구시 전역이 위험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지금 안정기가 아닌 것입니다.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코로나 종식 3.18 운동을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도 이렇게 불확실하고 대구 전역이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부터 이제는 위험한 곳과 위험하지 않는 곳을 구분할 수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경로와 동선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 위험군들을 격리조치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디는 안전한 곳이고 어디는 불안전한 곳이다라는 부분들을 밝혀주기 위해서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41명의 환자가 나올 때 이 모든 것을 경로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불안해요. 저희는 한 자릿수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우리가 코로나 종식 3.18 운동을 통해서 한 자릿수로 낮추어서 정말 대구 코로나19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에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역학조사를 맡고 있는 분들은 시의 역학조사관 3분, 민간 역학조사관 4분, 중앙역학질병관리본부에서 파견된 민간 역학조사관이 5분, 도합 12분밖에 없습니다. 이 12분으로서는 하루에 역학조사를 심층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공무원들, 역학조사관이 아닌 공무원들을 지금 24명을 역학조사 지원 요원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부분들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3.18 운동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